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특히 그 비트리 인덱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떨 땐 검색 속도를 확 높여주는데 어떨 땐 또,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덱스가 참 유용하긴 한데 맞는 키는 아니죠.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오늘 그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 원리부터 살짝 짚어볼까요? 이 비트리라는 게, 데이터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정렬된 상태로 저장해둔 목록 같은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정렬이 핵심입니다. 찾으려는 값과 그 데이터의 실제 위치, ROID 같은 걸 각 정렬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 목록이 아니라 나무처럼 계층 구조를 가져서요. 몇 번만 딱딱 찾아 들어가면 아주 큰 데이터 더미 속에서도 원하는 걸 금방 찾게 해주는 그런 효율적인 구조예요. 아, 그래서 책 뒤에 있는 색인처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바로 그 정렬 특성 때문에 이걸 활용 못하게 쿼리를 짜면 인덱스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활용을 못하게 짠다?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흔한 게 그 인덱스 걸린 컬럼 자체를 조건문 왼쪽, 그러니까 좌변에서 막 가공하는 거예요. 아, 가공이요? 예를 들면요? 네, 서브스트럴 주문일자 16, 그 콜, 이 콜, 202505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월급 1 곱하기 5천 이렇게 컬럼에 직접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아, 주문일자에서 월만 뽑아내거나 연봉 계산 같은 거요. 네, 그렇게 원본 컬럼 값이 바뀌어버리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정렬된 인덱스에서 뭘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는 그냥 테이블 전체를 다 뒤지는 풀스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인덱스가 있으나 마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좌변은 가공하지 마라. 비교할 칼럼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공은 저기, 비교 대상값, 그러니까 우변에다 하라는 거죠. 좌변, 불변의 법칙. 이거 중요하네요. 근데 가끔 보고서 만들 때 월별 집계 같은 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브에스티알 같은 걸 쓰게 되던데 그럼 성능은 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건 쿼리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월정부 컬럼을 따로 만드는 거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 기반 인덱스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더 고급 기능이고 데이터베이스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서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느려질 수 있구나 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인지하는 게 중요하군요. 또 다른 함정은 없을까요? 라이크 검색 같은 건 어때요? 퍼센트 쓰는 거요. 라이크도 있죠. 특히 그 퍼센트 와일드 카드를 검색어 앞에 붙일 때요. 라이크 퍼센트 검색어 이런 식으로요. 네네, 많이 쓰죠. 인덱스는 보통 사전처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작 글자를 모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막막한 거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그래서 결국 이것도 풀스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하, 퍼센트가 뒤에 붙는 라이크 검색어 퍼센트는 괜찮고요. 네, 그건 괜찮아요. 시작 지점은 아니까요. 인덱스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그럼 값 자체가 없는 널은요? 이것도 인덱스랑 관련이 있나요? 네, 널도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널은 0이나 빈 문자열이 아니에요. 이건 값이 없음이 아니라 알 수 없음, 언노운 상태거든요. 알 수 없음. 네, 비트리 인덱스는 보통 정해진 값들을 기준으로 딱딱 정렬하는데 이 알 수 없음 상태인 널은 그 정렬 구조에 끼워 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덱스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럼 IS 널 검색은요? 네, 그래서 IS 널이나 IS 난널로 검색하면 인덱스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이것 때문에 설계할 때 널을 허용할지 아니면 기본값을 넣을지 이걸 잘 정해야 합니다. 아, 데이터 타입 안 맞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실수하기 쉬운데 성능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저도 예전에 숫자 컬럼인데 실수로 값에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열로 비교했더니 엄청 느려졌던 기억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숫자로 된 사원 번호를 사원 번호 이퀄 1004 이렇게 문자열 1004랑 비교하면요.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타입을 맞추려고 변환 작업을 해요. 숫자를 문자로 바꾸든 문자를 숫자로 바꾸든요. 이걸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덱스를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게 됩니다. 그냥 알아서 바꿔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군요. 네, 특히 테이블 여러 개 조인할 때요. 연결하는 컬럼들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면 정말 성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꼭 맞춰야 해요.
결국 인덱스를 잘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쿼리를 어떻게 짜느냐, 또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성능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쿼리를 아무리 잘 짜도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번엔 인덱스 안 쓰는 게 낫겠다 하고 결정할 때도 있어요. 네, 데이터베이스가요. 왜요? 내부에는 옵티마이저라는 똑똑한 녀석이 있거든요. 얘가 실행 계획을 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요. 예를 들어서 조회하려는 데이터가 테이블 전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뭐 한 20, 30% 이상 된다고 판단하면요. 인덱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테이블을 보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는 게 더 빠르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데요. 네, 비용 기반으로 계산해서 더 효율적인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인덱스가 왜 가끔씩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지 그 이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봤네요. 뭐 좌변 가공 피하기, 퍼센트 위치 조심하기, 널값 고려하기, 데이터 타입 맞추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성능 차이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작성하는 쿼리 한 줄, 혹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작은 실수나 불일치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 자원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돈이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조용히 낭비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